어린이처럼 외국어 배우기. 이 내용으로 오늘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요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교수법이 The Natural Approach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Natural Approach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다양해요. 뭐 자연 교수법, 뭐 또는 뭐 자연 어프로치니까 교수법이 아니라 이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법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법 자 이렇게도 표현하는 번역이 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뭐 번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수업에서도 배웠어요. 크래션이라는 분인데요. 스티븐 크래션. 네, 스티븐 크래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티븐 크래션에 관한 그 수업에 관련 거 기억나세요? 3주차에 나왔어요. 3주차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였냐면 3주차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스티븐 크래션이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습득과 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신 분이 바로 이제 크래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습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는 습득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뭐냐. 네. 이제 교수법이란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어디다 쓸까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교수법 그러면 영어로는 뭐냐면 메서드예요. 그죠? 메서드인데 교수법이죠. 근데 메서드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래션이 얘기한 내용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원리에 가까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거를 우리말로는 자연 교수법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The Natural Approach라는 접근법, 그러니까 뭐 원리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metho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approach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자연 교수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주로 교수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번역에 가깝게 하다 보면 자연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는 어린아이가 이제 잉태가 돼서 출산하기까지를 9개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10개월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확할까요?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40주예요. 40주. 네. 계산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40주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0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우고요. 화면을 넘겨야 되니까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마우스로 넘겨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때 어린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할 부분이 지금 2개월 잉태된 지 2개월 된 아이의 경우 산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감정의 통제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약간 이상한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뭐 사이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 확률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네. 감정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산모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4개월이 되면 재밌는 거는
4개월이 되면 이때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그런 뭐 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에 심장병이 온다든지 뭐 혈당이 높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이때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5개월로 넘어갈게요. 5개월 때부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들리기 시작한대요. 외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때부터. 그리고 들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소음처럼 들린대요. 웅웅 하는 소리나 어떤 이렇게 톱니바퀴 소리 약간 그런 소리로 들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5개월 후반부 정도 되겠죠. 시간이 되면서 그 소리가 이제 바깥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어떤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언어를 습득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뇌 발달에 영향을 줄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언어 습득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부터 어린아이가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보면 들리기 시작하는 데가 5개월이라는 거, 5개월. 네, 5개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7개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7개월이 되면 아이가 뱃속에서 바로 아빠의 소리, 엄마의 소리를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응을.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반응을 한대요. 그때는. 그래서 반응을 하고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엄마 음성을 들으면 아이가 좋아하고 반응하고 또 아빠 음성을 들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ABC 써있죠. 어떠한 그 연구에 따르면 이때부터 언어가 습득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가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이라면 한국어를 들었겠죠. 그러면 그걸 듣고 한국어는 이렇게 들리는구나. 한국어에 이런 소리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구별하고 이게 언어 소리구나. 그러니까 소음과 언어 소리를 구별하겠죠. 일단은 그죠? 일반적인 소음과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언어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구별을 하면서 이제 습득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이 시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언어 습득이 시작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5개월 때 어떻게 했죠? 외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겠죠. 외부의 소리를 듣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소음처럼 듣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언어의 소리로 구별돼서 듣기 시작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들리기가 그러니까 외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였다가 7개월이 되면 이렇게 아빠 엄마 소리를 구별하게 되고 아빠 엄마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언어의 어떤 그런 게 습득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연구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써드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L1은 뭐였었죠? First language라고 제가 줄여서 쓴다고 했죠. L2는 second language, 제2언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되겠죠.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모국어와 외국어. 자,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 방법을 그대로 유추해서 외국어 배우는데 적용을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 바로 자연 교수법 또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원리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네, 배경이 원리 어떤 내용에서 이 교수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natural approach라고 natural이라는 표현이 자연 그대로 어떻게 자연 그대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대로 그 방법을 외국어 습득에도 적용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모국어 배우는 방법을 그대로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또는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외국어 습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자. 그 순서대로 적용하자. 그 방법대로 적용하자가 바로 Natural Approach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래셔는 이렇게 그 언어의 언어의 습득 단계, stages of language acquisition, 언어의 습득 단계를 설정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습득 단계를 크게는 4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할 때마다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습득 단계가 그대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 다시 바꿀게요. 예.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pre-production 여기서 production이라는 건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다 어려워요.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화라는 표현이에요. production 발화. 그러니까 produce 하면 생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화 말한다 이런 뜻인데 pre라고 써 있으니까 뭐냐면 1번에 발화 전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단계. 말을 안 하는 단계. 자, 이 단계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pre-production을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silent silent stage라고도 얘기를 해요. silent period 그죠? period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침묵 시기, 조용한 시기.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pre-production 또는 말을 안 하는 시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pre-production period. 자, 이럴 때 처음에는 아이가 계속 듣겠죠. 아까 보니까 어땠어요?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그러니까 hearing이죠, hearing. hearing이 되는 거는 5 month, 5개월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별하기도 하고 하면서 언어 습득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연구들이 얘기한 내용은 7개월이었어요, 그죠? 7개월. 네, 7개월. 그래서 7개월 때부터 아이는 뭐가 되냐면 계속 듣기. 이건 listening이에요. 아까는 hearing이었습니다. 5개월은 hearing, 이때부터는 듣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7개월 때부터는 아이가 이제 언어를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듣지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발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silent period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pre-produ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많이 들어요. 이제 아까는 이제 뱃속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져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잉태된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7개월 때부터 이제 아이가 언어의 어떤 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듣는 기간, listening period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발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말을 띄어서 엄마, 아빠 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뭐냐면 listening을 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랬냐면 pre-produ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pre-production. 자, 그러다가 듣기가 충분히 됐어요. 충분히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이제 엄마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도 아이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반응을 서로 읽다 보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아이가 엄마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데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뭐 끄덕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좋아하는 걸로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 response라고 하거든요. response. 죄송해요. 여기다 뭐 썼는데 이건 아니에요. 영상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요때쯤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교수법이 바로 TPR이다. 라고 이제 크래셔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TPR은 여러분 수업 들으셨는데 기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TPR은 누가 만들었죠? 네, TPR은 제가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애쇼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죠. 네, 애쇼. 자, 애쇼라는 사람이 개발한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TPR은 TPR. 뭐의 약자냐면 Total Physical Response의 약자입니다. 네, Response.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신반응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TPR을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2단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프리프로덕션의 뒷부분에 그때에는 정말 기존에 있는 애쇼가 개발한 TPR 교수법이 적용되면 좋은 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PR을 이제 하게 되는데 TPR이라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어떤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반응을. 그래서 뭐 조금 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귀를 이렇게 이제 싸서 휴지통에 버려 이렇게 신용을 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기저귀를 들어서 막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학습이 되죠. 계속 반복되면. 뭐 아니면은 우유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우유를 먹는다든지 이런 게 다
어떤 명령이나 말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P를 썼는데 parent이에요. 부모가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거를 말을 하게 되면 child,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자극과 반응. 예,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PR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들으셨지만 TPR은 교사가 명령을 하죠. stand up 하면은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반응을 하죠. 네, 말을 안 하죠. 사일런트예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sit down 하면 라고 명령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극이죠. 명령,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response,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앉게 되죠. 바로 요 교수법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되면 제가 여기 써놨죠. 반복이 되면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자극을 주고 반응하고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냐면 엄마가 얘기를 하게 뭐뭐 해, 뭐뭐 해, 뭐뭐 할래. 뭐 질문도 되겠지만 어쨌든 명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반응.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학습이 돼요. 학습.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죠. 학습, 훈련, 교육 이게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에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거죠.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습관이. 자,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에다 나온 내용들인데 근데 이때 어때요? 칭찬이나 자, 반복을 할 때 그냥 반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군대에서는 그냥 반복하죠. 군대 훈련.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 학우님 중에 누가 있나? 안선일 학우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네, 맞아요. 군대는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똑같아요. 훈련. 근데 훈련에는 사실은 그닥 칭찬이나 보상이 뭐 있을 수는 있으나 주로 우리가 훈련은 그냥 훈련이죠. 예,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칭찬과 보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했어 뭐 웃어주고 아니면 사탕을 주고 이렇게 뭐 상을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학습이 강화가 돼요. 강화. 예. 더 강하게 이게 형성이 되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더 강하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훈련의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불렀냐면 크레션이 early production, 이제 초기 발화 단계라는 얘기예요. 초기 발. 뭐냐면 이제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아빠, 엄마, 사탕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아까 있었죠. L1을 그대로 어디다 적용하니 L2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 과정을 그대로 외국어 습득에 적용하는 것을 natural approach, 자유습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거기에 그대로 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우유, 쭈쭈 이렇게 빠방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외국어 교수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사가 자극을 줘야 되겠죠? 교사가 what color is your 사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what color is your shirt? 그러면 red 이렇게 단답으로 단어 하나로 답을 할 수. 아니면 do you like ice cream? yes 또는 no. 자, 이렇게 단답으로 하는 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엄마나 부모의 어떠한 그 말이나 명령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때는 TPR을 쓰고 자, early production stage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단어 하나만 말을 하게 돼요. 단어 하나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주게 하는 거죠. What is your name? John. What is your name? Mary.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해. 3번이. 영어로는 speech emergence라고 돼 있는데 말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emerge니까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냥 이 과정을 1번 과정, 2번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3강에서 배운 내용인 이렇게 뭐죠? 두세 단어를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두 단어 단계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3개 이상의 단어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 두 단어나 3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연결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강요라기보다는 어린아이를 관찰해 봤더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speech emergen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강요하죠. 충분히 뭐가 되면 리스닝이 되면 듣기가 충분히 되면 그리고 듣고 이해하다 comprehension. 자, 듣고 이해하는 그런 인풋이 충분한 어떠한 그런 듣는 내용을 듣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30개월이 됐는데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부모님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터졌어.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가 그 뭐 10개월이나 이런 뭐 11개월, 12개월 애들처럼 엄마, 아빠, 쭈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개월 된 애가 갑자기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입이 터지면 그냥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스피치 이머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외국에 적용하면 충분히 학습자에게 언어를 많이 들리게 하고 듣게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입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말이 트이면서 입이 트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엔 중급 수준의 fluency, 유창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advanced fluency, 그래서 고급 단계의 fluency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고 그대로 어떤 수업을 즐기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크래션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언어 배울 때 교실 환경에 앉아서 수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놀면서 놀이하면서 그러면서 언어 배우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말문이 터지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에 3단계 말이 터지고 그러면서 중급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급 단계의 플루언시 유창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한번 갔을 때 가서 햄버거 가게였던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가서 이제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4살 정도 우리 나이로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랑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유창하게 아이가 정말 문장, 관계 대명사, 등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 단계별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그 문법을 아이가 그걸 다 동원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희 아이가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fluency 여기 써있죠? fluency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fluency 어떻게 안 되네요. fluency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리스닝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렇게 플루언시, 유창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우리나라의 그런 외국어 교육 과정을 거쳤을 때의 문법 수준은 최소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natural order,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서를 밟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순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듣기를 충분히 하고 여기 L은 listening입니다. 그 다음에 speaking,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peaking 단계 있었죠. early production, speech emergence, intermediate fluency, advanced fluency. 그래서 speaking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다음 reading, 읽기 시작을 하죠. 읽고 그 다음에는 writing. 이거 다 자연스러운 순서랑 아까 이것도 지금 빨갛게 제가 해놓은 거 화살표. 자 이것도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몇 가지는 바로 여기 L하고 요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지금 위의 내용은 어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순서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법을 뭐라고 하냐면 natural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 아까 TPR처럼 이렇게 전신 많은 교수 TPR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method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pproach라는 표현을 쓴다. 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크래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하면 또 내려가 볼게요. 되네.
자, 그래서 퀘션의 결론은 뭐냐면 습득과 학습을 구별을 했어요. 그죠? 구별을 했는데 결론은 야, 어린이처럼 the natural approach, 자연 교수법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처럼 우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습득. 그러면서 이분이 습득과 학습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혼용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습득이라고 했다가 학습이라고 했다가 학습이라고 습득이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다 서로 포괄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 그런데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한 말이 뭐냐면 그렇죠. 언어를 acquire, 습득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언어는 모국어도 되고 외국어도 돼요. 모국어도 습득하고 보니까 어린이는 외국어도 습득을 하더라는 거죠. 습득을. 그래서 여기서 습득에 대한 정의 그때 이제 해놓은 거 보셨지만 여기다 넣을까요? 오늘 하면서 좀 늘었어요. 줌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자, 습득은 어때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변 학습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보고 안 보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막 비디오 틀어놔도 그냥 아이가 보는지 안 보는지 동영상을 틀어놔도 듣는지 안 듣는지 막 그러는데 끄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아이가 왜 껐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은 주변 학습이 되고 있어요. 주변 학습. 잠재의식 속에서 그냥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는 것 같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주변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게 특별히 누구한테 효과적이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공간에 뭐 어린이집이 됐던 만약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됐던 아니면 그냥 아이가 놀고 있는 그 공간 집에서 공간에 어떤 그림을 어떠한 그 내용들을 붙여놓느냐가 아이가 그걸 다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는 것 같지도 않지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암시적 지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배워져요. 주워 담는다. 예. 제가 그래서 그 표현 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Picking up the language라는 표현 썼죠. 그래서 언어를 그냥 주워 담아요. 그냥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어를 주워 담고 있어요. 이미 배웠어요. 아이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공간이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가 습득이 되지 그게 뭐 어떤 교실 환경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아이를 앉혀놓고 야 공부하자 학습지 펼쳐놓고 뭐 하자 그러면 아이가 집중을 안 해요. 그런 형식적인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언어도 습득해야 돼. 놀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지 아이가 그것을 제대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성인들이 배우는 것처럼 학습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어떠한 그 교육을 시켰을 때는 효과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인들은 어떻다고요? 학습을 하죠. 학습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단어를 외워가면서 뭐 그죠? 북, 뭐 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드러나 있는 명시적인 지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단어를 보고 거기다 대한 또 표현을 쓰고 외우고 읽고 따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냐면 knowing. 예. 언어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언어를 아는 거는 많아요. 저희가 영어에 대해서 문법을 잘 알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단어, 뜻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언어를 말해봐라. 언어 할 줄 아냐 했을 때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knowing the language예요. 그래서 제일 언어에서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언어학자들이겠죠.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느냐?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학습은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교시의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 아까 말씀드린 무슨 학습지 펼쳐놓고 공부하기, 학습지 체크하기,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어떤 테이프 듣고 따라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런 그 학습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질문을